반꼰대 열풍으로 꼰대들이 입을 다물게 된 거는 좋았는데 어른들도 같이 입을 다물게 된 게 부작용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모르거든요. 진정한 어른은 자기 반성을 잘하기 때문에 나 혹시 꼰대 아닐까 이런 조심 삼가는, 그러니까 좋은 어른 되기가 아니고 꼰대 안 되기가 지상 목표가 되고 영포티 안 되기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뭐가 되지 말아야지는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형태의 운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에 이 청년들은 자신들이 어떤 좇고자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기준은 좀 부재하는 것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그 의미가 참 변화하고 굉장히 다양한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해오신 윤리교육과의 엄성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윤리교육과에서 서양 철학과 서양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엄성우입니다. 요즘에는 뭐랄까요? 약간 어른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방면으로 좀 대체하는 단어들이 오히려 더 좀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꼰대라는 단어가 어른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많이 발화가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아주 뜨거운 영포티라는 뭐 그런 좀 민감한 단어도 있었고, 이렇게 어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된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 약간 상반돼 보이지만 둘 다 어른의 나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유학을 하다가 40이 돼서 교수로 임명이 돼서 한국에 10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꼰대 열풍이 막 불고 있어서 제 지상 목표가 꼰대가 안 되려는 약간 소극적인 목표를 갖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 나눠주려고 하기보다 욕 안 먹고 좀 내버려 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학생분들을 대할 때 네네, 학생들을 대할 때도 그래서 막 존댓말을 써야 되나 반말을 써야 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업 시간엔 존댓말을 쓰겠지만 길가에서 만났을 때는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반말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한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유를 구속하는 오지랖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반꼰대 열풍으로 꼰대들이 입을 다물게 된 거는 좋았는데 어른들도 같이 입을 다물게 된 게 부작용이 아닐까. 꼰대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으로서 소위 말하는 뭐 좋은 어른, 뭐 진짜 좀 그러니까 어른다운 어른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모르거든요. 그쵸. 진정한 어른은 자기 반성을 잘하기 때문에 나 혹시 꼰대 아닐까 이런 조심 삼가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조용 이렇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근데 거꾸로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누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좀 길잡이가 되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함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다 조용해져 버리니까 편하다 했지만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것은 나와 젊은 너를 약간 분리하는 그런 작용이 더 강하다면 영포티는 좀 더 나도 너처럼 젊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재밌게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쪽에 있을 것 같지만 둘 다 어른의 나쁜 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처럼 행복한 집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나쁘려면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마치 관역은 가운데 하나고 나머지는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나쁜 예인 건데, 그게 아주 흥미로웠던 게 어떻게 보면 꼰대는 자기가 좀 확고한 뭔가를 가졌을 때 그거를 남한테도 강요하려고 해서 문제인데, 영포티 같은 경우는 약간 피터팬 컴플렉스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아직 아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아직 젊다는 착각과, 저도 좀 찔리는데 그 젊음이 나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추구할 만한 가치다라는 그런 믿음이 합쳐져서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게, 이 나이쯤 됐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저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까짓 거 뭐 좋은 아저씨 되려고 해야지 거꾸로 과거로 눈을 돌려서 젊은이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젊은이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어른 될 기회를 놓치는 효과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중년의 사람이 되어야 젊은 사람들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겠다, 저분은 정말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구나,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서로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젊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젊은이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 서로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젊음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류일 뿐인데.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나이 드신 분한테 젊은이들의 그런 열정과 힘과 패기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젊을 때도 황소나 이런 짐승들의 힘을 부러워한 적이 없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왜 부러워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이제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 여유 이런 걸 간직하고 더 키워나가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가질 수 없고 방향성도 잘못된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젊은 축에서 봐도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고 본인도 어쩌면은 자꾸 가질 수 없는 걸 추구하다 보면은 더 괴롭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받아들이고 지금 내 시기에 맞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지 시간과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쏟아지게 돼서 서로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혹시 해본다면은 젊은이가 가져야 될 덕목 따로 있고 장년층이 가져야 될 덕목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경직된 것 아닙니까? 그 규범이라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 때문에 신이 좀 났는데 그 영포티라는 게 처음에는 나이에 비해서 자기 관리도 잘하고 외모도 신경 쓰고 이렇게 젊게 사는 걸 지칭했다가 나중에는 자꾸 막 젊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치근덕대고 네. 이런 걸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는 게 지금도 그 넓은 스펙트럼 속에 다르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외적인 걸 신경 쓰고 자기 나이에 안 맞는 이성한테 자꾸 다가가려고 추근덕하고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거고 가령 나이가 많은데 외모를 아주 탄탄하게 신경을 쓴다 건강관리를 한다 아직도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패기를 가져 네가 약간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가령 예를 들어서 40이 넘었을 때 점점 설레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농구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못하게 됐을 때 괴로웠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점점 많은 것들이 무뎌지고 이제 날 설레게 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없어진 농구만이 그래도 옛날 기분을 줬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실에 갑자기 학생이 카네이션을 하나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근데 문득 깨달은 게 야, 이 나이쯤 되면 즐거움 잃고 이런 거에 너무 안달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전달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게 맞는 나이인가 보다. 너무 내가 예전처럼 막 설레고 즐겁기만 하고 이런 걸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게 예전 같지 않을 때 여러 이유로 서럽고 괴롭고 했는데 지금의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은 나도 좀 더 어른답고 스스로도 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나는 그 시기로 이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유예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다면 이 사회에 뭔가 공백이 생긴 거인 네. 거잖아요. 기존과 대비하면 철들기를 거부하는 어른들이 발생한 사회적 공백 같은 것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어른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종류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내 한 몸 책임지면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 어른이 아닌 어떤 존재를 책임질 수 있어야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게 사회 공동체가 네. 계속 존속하기 위한 어른이 됐고 뒤에 후속 세대들한테 올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설레고 더 즐겁고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은 이상한 경쟁자가 될 뿐인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래도 MZ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나 이제 나락가지 않게 잘 좀 도와달라 이런 말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잘 상담을 했는데 MZ 세대들도 조언을 하란다는 거 목마르다는 거예요. 위에 세대는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답을 주기보다 내 길을 강요하기보다 본받고 싶은 길을 보여주고 이렇게 됐을 때 뒤에서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오히려 우리를 흉내내려고 그래? 이러면 약간 이상하다 본받고 싶고 정말 저렇게 살고 싶은 모습이 없고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상태인가? 가치의 측면에서 약간 추구할 만한 요즘에 추구미라고 그러죠? 네. 추구미가 거꾸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었는데 아이고 젊어지고 싶다 이런 구도가 되는 게 고정된 가치를 너무 획일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영포티라는 단어가 되게 밈화되고 가벼워지면서 요즘 되게 극단적인 어떤 세대 갈등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꼰대, 영포티, MG 이런 것들이 좀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처음에는 딱히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그 나쁜 예를 좀 확대하고 밈화가 돼서 유명해지고 좀 조롱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약간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매체들도 뭐가 됐든지 조회수가 올라가면 되니까 그 자극적이고 웃기고 희화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나서 계속 그런 분위기가 먹잇감을 찾는 것 같아요. 대상이 계속 바꿔가는 걸 보면은 그 대상이 정말 문제라기보다 분위기가 약간 이번엔 네가 걸렸다 이런 네, 느낌이 그쵸. 좀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MBTI 열풍도 아주 흥미로웠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MBTI가 이해의 시작이어야지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0점 잡는 용도로 이 정도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개별자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카테고리에 넣은 다음에 그 개별자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전체에 더 씌워진 특히 약간 조롱하고 희화하기 좋은 그런 속성을 부여하는 이 패턴이 자주 보이는 게 영포티, 꼰대, M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가령 이제 저는 영포티겠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나는 40은 넘었지만 영포티는 아니야 이러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꼰대도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꼰대 안 되기가 지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 되기가 아니고 꼰대 안 되기가 지상 목표가 되고 영포티 안 되기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 현상이 어떤 영포티, MG, MBTI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꼰대가 되지 않기,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방향의 어떤 압력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되지 말아야지는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형태의 운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에 이 청년들은 자신들이 어떤 좇고자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기준은 좀 부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사야 벌린이 유명하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 게 누가 나를 안 건드리고 나를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소극적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진짜 자유는 어려운 자유는 적극적 자유부터 시작을 한 게 이 자유 갖다가 뭘 하고 살지? 거기서부터 문제인데 저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자유로울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자유를 올바르게 써야 되긴 하는 거죠. 진정한 실질적 자격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유를 어떻게 쓰지? 그게 곧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도 좀 더 이제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정말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등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약간 모창이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수들이 처음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모창하고 글 쓰는 사람들도 따라서 쓰고 하다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점점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이 범주화를 도구로 하는 혐오와 갈등과 조롱의 시대에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외로움과도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외로움이 정말 현대의 특징적인 그런 감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혐오와 갈등의 기저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내가 외롭다는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자꾸 외부를 탓하게 되고 외로움은 약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대상한테 화가 뻗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수용과 이해와 관심을 갖는 관계 이 세 가지를 서로에게 갖는 관계가 이제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범주화 유형화 한 다음에 조롱 희화와 혐오 이쪽으로 가는 게 일단 아주 이해를 관두는 거죠. 그래서 양날의 검을 서로 찌르는 거예요. 저쪽 찌르고 나도 찌르고 했을 때 서로 외로워지는 거야.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는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잘 되고 싶은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려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조금씩 생기면은 서로를 외롭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도 좀 누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옳은 말인데 참 지켜지기가 어렵고 수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류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들으시는 분들은 좀 고리타분한 그렇죠, 말 그렇죠. 아니냐. 네, 제 직업병입니다. 이 윤리학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된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뻔하다. 누가 도둑질 나쁜 거 몰라가지고 하냐 이거도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두 가지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평생을 이 도덕적인 면과 행복의 측면 이 둘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삶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왔는데 좋은 삶을 산다는 데는 남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좋다. 공자님도 일흔이 됐더니 종심소욕 불유구 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쁜 짓이 되는 게 없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바르게 살면 손해다
라는 오히려 반대쪽의 그 편견이 강하게 널리 퍼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박한 그 목표가 덕목들을 갈고 닦아서 갖췄을 때 자기한테 내가- 좋은 점도 많다라는 거를 많이 보이려고 했었어요. 가령 겸손하면은 겸손하다고 막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 자꾸 하잖아요. 그럼 감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겨요.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연구해온 그 덕스러운 사람, 좋은 사람, 뭐 어른다운 어른이 된다는 게 본인도 결국엔 충만해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런 것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손해날 거 없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봐도 자기한테 좋은 점들도 많다. 태도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정작 추구하는 거는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돈, 외모, 집 뭐 이런 것들. 저도 이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령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만족할 줄 모르면은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스토아 학파도 예전에 엄청난 거부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하게 됐는데 쫄딱 망하면 철학을 하게 되는군요. 왜 달리 할 게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배는 침몰했지만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덕에 철학을 만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고 나의 삶의 태도로 웬만한 외적인 그런 요소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삶을 꾹꾹 밟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익혔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태도를 익히는 게 잠깐 뭔가를 얻고 사람들이 인정해줬을 때 잠깐 기분 좋았다가 다시 집에 오면 허무하고 이런 거보다 이건 내가 정말 보람있고 뿌듯하고 의미있고 떳떳하고 당당한 걸로 나를 채워나가면은 그거는 꼭 윤리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도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통은 나에 대한 거야 뭐 지가 알아서 행복 추구할 테니까 그건 놔두고 남을 돕고 그런 것이 윤리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 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가 절제의 덕목을 내놨단 말이죠. 저도 오늘 여기 나오려고 야식을 꾹꾹 참았는데 어제 야식을 보고서 안 먹는 약간 이런 태도도 사실은 중요한 인간으로서 좋은 예의 여러 가지 면들 중에 하나죠.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죠. 호구? 예. 네. 호구가 된다는 의미로서의 착함 이걸로 이제 동일시를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자기를 잘 챙기고 그 사이에 남을 돕는 것과 나를 챙기는 것 사이에 중용을 챙기는 것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그 덕목들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태도, 당당함, 자신감, 충만함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윤리를 추구하고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것이 호구같이 살아라. 와 동의어가 아니다. 그게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구할 무언가 지향점, 추구미가 있다는 거니까 그것이 삶의 어떤 순간순간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갈등과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단어들을 바라보는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낮고 서로 너무 달랐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통해서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어른이란 단어에 대한 해상도가 좀 높아지시고 그걸 추구하면서 본인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